전 대표님,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형환 공관위원장이 잘 호흡을 맞춰서 큰 무리 없이 물로 흐르듯이 지금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네. 253개 지역구정 164곳, 그러니까 네. 65%가 네. 지금 공천이 이루어져 가지고 단수 공천 된 데도 있고 경선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네. 반타작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공천 작업이 이루어져서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쇄신 공천이랄까 좀 세대 교체의 그런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했는데 산무 공천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좀 민주당이 시장 바닥처럼 와글와글 하잖아요. 네. 이재명 폭주운전으로 와글와글한데 저 국민의힘은 너무 조용하죠. 너무 매끄럽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공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 2016년, 2020년 공천 파동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 졌거든요. 예. 이번에는 너무 또 조용하니까 이래도 돼. 그러니까 저 이재명 민주당이 보복 운전이라면은 국민의힘 운전은 조심 운전? 완전 안전 운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로 안전하게 가는 거죠. 예. 에너지도 덜 들고 뭐 하지만은 또 고속도로에서는 가끔 앞에 화물차 있으면 추월도 하고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전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이 감동을 주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공천 과정은 친윤 색깔 안 나오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근 뭐 된 사람이 저 주진우라고 부산 해운대 갑 정도 그리고 별로 없어요. 친한 인사도 지금 한동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평가를 해줄 만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네. 사람들이 또 네.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 다 공천해줘버리고 네. 경선 오고 네. 그 사람들 지역에서 선수만 잔뜩 쌓은 사람들이 네. 대부분 아니까 그렇죠. 뭐 의정활동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야당이 저렇게 달라들 때 나서갖고 투쟁력 한번 보이지 못한 사람들 다 경선에 붙여주고 탄수공천 하니까 조용하죠. 사실은 친윤이라든가 친한 새로운 사람들이 사실은 새 물결로 새 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거는 없으니까 그렇죠. 현역 의원들이 다 가서 탄수 아니면은 경선에 들어가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하고 무난한 공천하다가 무난하게 진다는 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뭐 김기현은 말할 것도 없고 주호영이다 뭐다 몇 선씩 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신인하고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감점 뭐 15점 있다고 하지만 15%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역에 다져놓은 받은 점수에 감점이니까 네. 뭐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그 동네에서 5선 6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새 술은 새 부대에 좀 담아야 되는데 기득권 국회의원들을 현역 의원들을 너무 인정해줬다. 저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현역 공천 교체율 28%,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 44%에 됐거든요. 거의 절반을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득권 프리미엄을 너무 인정해줬다.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 현역이 3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26명이 경선에 들어갔는데 현역 컷오프가 아직까지는 비례대표 2명 뭐 그 사람들이야 나이도 많으신 분이고 가만히 있어도 뭐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 그 이외에 정말 지역구 현역이 한 사람도 컷오프 된 사람이 없고 원래 그 10% 컷오프 하이 6명 그것도 지금 애매한 모양이에요. 뭐 비례 뭐 이런 사람들을 컷오프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구 물갈이를 해야죠. 그렇죠. 비례대표는 어차피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역 경선을 현역하고 경선을 붙인다고 해도 대부분 현역이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야죠. 기존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신인이 나가봤자 아마 승률은 별로 높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아쉬운 거는
좀 고인물 이거를 좀 확 열어 젖혀야 되거든요. 예, 좀 덜어내야 하거든요. 예, 그동안에 사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수가 적지 않았어요. 한 100명 가까이 됐잖아요. 예. 그럼 옛날에 저기 YS당, DJ당보다도 어떻게 보면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죠. 근데 115명 아닙니까? 투쟁은 못했어요. 투쟁을 거의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그 민주당 원망만 하고 그 틀 속에 안주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가는 미래 개혁 이쪽에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 공천을 또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은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말 없이 조용하게 공천 파동 없이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그런 쇄신이나 혁신 이런 살을 깎는 아픔 이런 거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하태경 의원만 바보가 됐다 이런 말도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또 장제원 의원이 부출마했지만 그 지역에 또 장제원 의원의 가장 큰 측근 그 김대식 이라고 뭐 평통인가요?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또 단수공천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의 분신을 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혁신, 물갈이, 총선에 대한 그런 이 각오 뭐 이런 게 국민의힘이 조금 약한 거죠. 하지만은 뭐 무난하게 그렇게 욕심 없이 했다는 점에서는 과거 2016년, 20년 공천에 비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 세 곳, 서초 한 곳, 그리고 TK에서 지금 현역 9명 이런 정도가 좀 미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은 사실상 뭐 공천이 당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좀 과감한 물갈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충청권에도 그 다선 의원들이 전부 경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좀 물갈이를 해가지고 걷어내야 할 사람들인데 지역에서 3선 4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안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잘 모르니까 후보자들 그냥 익숙한 사람 찍는 거예요. 또 여론조사 나오면 익숙한 사람 또 그냥 그렇죠. 번호 눌러주고 하니까 여론조사에서 항상 앞서 나오는데 전체 지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죠. 어쨌든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이렇게 안정 속에 공천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순탄하게 또 이렇게 연착륙한 것은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지금 164곳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100여 곳 가까운 곳이 사실은 여기가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도 갈아 끼워야 하고 지역도 지금 다 어려운 곳이니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는 뭐 호남 쪽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쪽은 어차피 공천을 하더라도 당선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남겨놓은 건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에 갈 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김포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렇게 경기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마 격전지를 좀 다니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태까지 좀 국민의힘이 좀 수세에 몰렸던데 이런 데 중에서 공천이 윤곽이 나온데 이런 데를 가서 이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좀 하는 거죠. 한동훈 마케팅을 좀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광진은 갑을이 지난 선거도 그렇고 계속 거기 국민의힘이 뿌리를 못 내린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도 그거 떨어졌잖아요. 고민정이한테 떨어졌죠. 고민정이라고 그 참 그런 사람한테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노릇이죠. 하지만 그때 이제 문재인 지지율이 워낙 높았으니까 문재인 바람 타고 고민정이한테 진 거죠. 그래서 추미애가 오랫동안 한 그 지역을 바로 물려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진, 갑에 지금 국민의힘이 김병민 그 최고위원이 지금 출마를 했고 을에는 오신환 또 비대위원이죠. 그분이 출마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 광진에 갔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범죄
여성에 대한 범죄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또 약속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가석방 없는 네. 무기형 이런 네. 것도 신설하자. 그렇죠. 그리고 사형 집행도 이제 논의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형 받은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형 집행을 예. YS 이후로는 수십 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교도소마다 사형수들이 제일 골치 아팠습니다. 예. 2판, 4판 교도관 때리고 뭐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이려면 죽여 하고서.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한테 잘한 게 사형 시설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예. 예? 그러니까 사형 시설을 손보는 거를 사형수들이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예? 그렇죠. 그건 좀 잘한 거죠. 예, 지금 잘했죠. 현행법에 사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여태까지 직무유기했어요. 마음대로 방치한 거. 저는 사형제도도 재검토해야 되지만 사형시설은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게 한 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봐요. 네. 광진에 이어서 22일에는 예. 구로. 네. 그러니까 구로 지역은 여기도 가불이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로- 이인영 지역에는 의리죠. 호준석 예. 예, 전 호준석. 마이테인 앵커. 네. 윤건영 지역에는 태영호 의원. 그렇죠. 예. 이 강남 갑에서 거울이 그렇죠. 지금 전략공천 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 가서 또 이쪽도 상당히 네. 야세가 아주 강한 데 강한 아닙니까? 데죠. 그 뭐 국민의힘이 그 명함도 못 내미는 데죠. 예. 근데 이번에 그 YTN 앵커하고 태영호 의원도 뭐 강남에서만 있으면 공천받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일찍 손들어서 간 거죠. 네. 저는 뭐 태영호 의원도 그만큼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탈북 지식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구로 쪽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2일 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거기 가서 구로에 가기로 했죠. 그리고 23일은 예. 계양 을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지역이죠. 끌어오른 지역이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자 범죄의 그 우두머리 범죄꾼. 예. 예. 이 사람을 응징하러 지금 원희룡 대선 후보가 지금 칼차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예. 하우스에서 그 지역에 이재명 성을 높이 싸고 저 버티겠죠. 하지만 나와 해서 끌어내가지고 한 칼에 목을 베려는 그런 자세. 지금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3일에는 계양 을에 가서 또 이렇게 관심을 끌어올 거로 봅니다. 엄청난 지원군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워낙 수성이 아주 그냥 탄탄한 지역이니까. 예. 예. 한동훈 위원장이 계양 을에는 자주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의원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는 뭐 저는 지든 이기든 그만큼 용기 있는 그 자세를 보여준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 당력을 모아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예. 이재명의 발목을 꽉 잡아 놓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떨어지게 생겼으면 어디 뭐 지원 다닐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코가 적자인데 네.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에도 몇 차례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디 못 돌아다니도록 그럼요. 딱 거기 잡아놔야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동훈 마케팅 조국이는 또 느닷없이 한동훈 위원장을 또 공격을 나섰더라고요. 네. 무슨 생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어디 가서 그 생닭을 예. 우정- 5만 원어치인가 샀죠. 예. 그걸 먹었겠느냐 한동훈이 안 먹은 데다가 5만 원을 걸겠다. 야, 뭐 그거 그 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대요. 조국이 참 못났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남의 닭 가져간 거 시비 거는 거에 뭐 생닭을 사서 먹었든지 뭐 직원 주었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자기하고 한동훈하고 같은 급으로 놓는 거죠. 한동훈한테 뭘 걸어야 기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는 그러니까 거는 전혀 그렇죠. 조국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나면 바로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누가 지켜보겠어요? 네. 오죽했으면 문재인도 조국이 방문하는 날
그 누구죠? 그 소설가 공지영. 예, 공지영. 뭐 그들은 뭐 외톨이가 되었단가 뭐 이런 책을 추천했잖아요. 예. 그게 공지영이 어떤 작가예요? 그 조국 지지하다가 반조국으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네. 조국 지지했던 게 창피해 죽겠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가 그날 추천 도서로 쫙 올려놨어요. 책방 주인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조국 너 정신 차려. 너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다 망하게 생겼어.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문 대통령이 나를 격려 지지해줬다 하는데 조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생닭 신세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닭 그 방송에서 그랬어요. 생닭 목이 잘려서 뭐 그로테스크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데 생닭 원래 목 잘라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목 있는 생닭을 봤습니까? 글쎄, 하여튼 그거는 거 갖고 시비. 그러니까 조국이 참 보면 유치해요. 왜 그러냐? 명분 없는 짓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 명분이 있어야 그걸 내세우는데 그게 그렇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예. 무슨 생닭을 먹었느니 안 먹었니 거기다가 걸으려면 또 많이 걸든가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오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치사한 거죠.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아서 이제 감옥 갈 날이 내일 모레인데 반성을 하고 다시 태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원론의 낙에.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공천이 깔끔하게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조금 그렇죠.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그 혁신 공천을 통해 가지고 네. 뭔가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고속도로에 어떻게 보면은 네. 민주당은 소리는 나고 있습니다만은 투사들을 지금 그렇죠. 동원하고 있다 이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그렇죠. 예. 민주당이 지금 폭주운전, 음주운전, 썬팅을 차에다 짙게 깔려서 누가 운전하는지도 모르는데 차가 막 달리고 있어요. 예. 매너 뚜껑 위에도 달리고 요철 나와도 뛰어넘고 폭주운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안전운전하고 있거든요. 안전운전,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도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뒷차가 화물차한테 들어받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은 속도를 좀 내줘야 된다. 그래서 바람을 좀 일으켜서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을 이끄는구나 이런 인식을 좀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